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기성세대는 남자한테만 과도한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라고 하는 50대에서 60대 이 정도 나이대 분들이죠. 이분들이 좀 꼰대끼도 있는데 사고방식이 좀 자기들의 어떤 젊었을 때 사고방식 80년대 90년대 마인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결혼관도 자기들이 결혼했을 시점 80년대 90년대 그때 마인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것과 30년 전에 결혼한 것과 같습니까? 옛날에 그 90년대 나온 드라마 서울의 달이나 머나먼 나라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 보시면 그 신혼집 마련할 때도 무슨 아파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그 다세대 주택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방 한 칸에 이제 둘이 자거나 이제 애 키워서 생활했습니다. 옛날 드라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90년 드라마 보시면.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성세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남자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기성세대분들은. 왜 지금 내 아들내미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 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는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 얘기를만 듣고 남자분들 얘기는 안 들어요. 그 남자분들이 TV를 떠났잖아. 왜 떠났습니까? 남자들이 어떤 애안이나 남자들의 속 얘기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언급이 없어.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는 거 뭐 결혼, 육아, 그리고 뭐 고부 갈등 프로그램 보면 하나같이 남자는 잘못했고 남자를 못 낳고 여자가 피해 있고 뭔가 약간 원사이드하게 전개가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남자들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미디어에 단 한 군데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도 할 말 많은데 엄청 많은데 막상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기성세대분들은 왜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걸까? 결혼에 대한 마음을 떠난 걸까? 연애조차도 안 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남자한테 너무 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혼해서 서로가 안 맞을 시에 이혼도 하는데 이혼했을 경우에 남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미디어는 무슨 남자가 못해서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남자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기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왜 기성세대분들은 지금 젊은 남자분의 시각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젊은 남자분들이 부모님 세대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말문이 막히니까. 얘기해봤자 싸움은 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남자들이 힘들어. 그 책임감 너무 커요. 좀 분담했으면 좋겠는데 분담할 생각이 없어. 옛날에 그 기성세대의 가부장하고 지금의 가부장은 차이가 큽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가부장은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버지가 보통 밖에서 일하고 나오시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왕이에요, 왕. TV 보면 있잖아요. 밥 달라고 하면 그냥 밥상 찾아가 주고,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왕이에요, 왕. 사자가 따로 없습니다. 밀림의 왕. 그 집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지금 남자분들이 그거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 과도해요. 그 결혼 제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해.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건 기본 디포트 값이 거기다가 돈 벌어오면 돈 구경도 못하게. 돈 많이 벌어오는데 돈이 모자라다 그래. 거기다가 집에 와서 살림도 거들어줘야 돼요. 아니 그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너무 원사이드한 생각 안 들어? 그걸 정상이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상입니까? 자기들만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좀 팩폭 할까요?
솔직히 남자들 뭐 결혼전쟁이 있는 분들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딸 가지신 분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딸 데려간 사람 없으면 나이 차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진짜 묻고 싶어. 딸 가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 있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사실 겁니까? 데리고 살 자신 있어요? 아니면 딸이 직업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러면 좀 결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람이나 기준을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낮추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딸가지 부모님들은 어차피 나이 차면 결혼 못 합니다. 나이 차서 결혼 못 하면 데리고 사실 거나 아니면 뭐 딸이 살 수 있도록 뭐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원하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간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해요. 사실 이 댓글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나이 드시는 것 같은데 뭔가 사회 전반적인 시야를 좀 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동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가진 엄마로서 집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시집 우선하는 관습도 변해야 합니다. 딸 잘 키워 좋은 직장에 돈 많이 저축해 소유하고 있어도 결혼하면 시집 우선, 명절 때 시가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눈치 보며 주방에 거들고 여자 본가 즉처가로 가라는 시모의 말이 떨어져야 여자는 본인의 본가로 와 뒤늦게 부모님을 뵙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시집의 의무 강조하며 의료 의무 봉사자로 만들어버리죠. 이것부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위는 운전하다 와서 피곤하다며 기존 쌀방에서 한숨 자게 해줍니다. 아들, 딸이 있는 60대 아주 보수적인 엄마입니다. 남자분들 본인 집을 본인이 시댁이나 높이고 처가댁을 처가나 낮춥니다. 이제 여자들도 능력을 갖추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고 가부재정 사고에 맞서서 시가 본인 본가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니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셨는데 뭔가 사회를 모르시네요. 죄송한데 저 동감 못하겠습니다. 이 댓글 다시면 동감 못하겠어요. 이분도 그냥 꼰대야. 상꼰대예요. 꼰대 중에 레벨이 높아요. 본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꼰대입니다. 자, 그리고 팩트로 좀 세게 얘기할게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여자분들 시야가 좁네요. 아무래도 저 나이대 어머님들이 다 전업주부 아닙니까? 거의 다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몰라요. 자, 잘 들으십시오. 시집으로 살아는 관습을 변해된다면 그러면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반반 결혼해야죠. 그걸 만약에 똑같이 할 것 같으면 5대5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대5 결혼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 왜 이렇게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이제 주관적인 게 많은 거죠? 팩트가 아닌 게 많은 거야. 나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해요. 이 댓글 다시면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집으로 우선하는 관습을 변하려면요, 반반씩 하세요. 딱 반반씩. 근데 반반이라는 결혼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최근에 결혼하는 것도 반반 결혼이 없어요. 시집으로 하는 관습을 변하기 이전에 내가 딸을 결혼시킬 때 정말 반반씩 했는지 이거 한번 팩트로 내역 닦아가지고 얘기해보세요. 아니, 결혼도 일종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아니, 결혼도 일종의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지불한 쪽이 갑 아닙니까? 갑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이 동동하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지불한 쪽이 갑 아니에요? 그럼 그쪽이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결혼 절대다수가 시댁에서 결혼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통계로도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 남자분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5대5다고 생각하시네. 무슨 5대5입니까?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시집 우선하는 관습을 변하기 이전에 남자야 똑같은 비용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틀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시댁 우선하는 관습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댓글 적으시면 잘 들으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반반 결혼이 없어요. 아직 남자 쪽에서 대부분의 결혼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히려 딸 가진 부모님들이 갑질한 세상입니다. 시집 보내는데 이것저것 요구하고 살림도 하지 마라, 살림도 제대로 뭐 이것저것 시키지 말라고 도우라고 하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갑질한 시대예요. 해오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좀 뭔가 현실 인지가 좀 무디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이 댓글 다시 분 말대로 말 맞다나 그런 집이 있겠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반반 결혼이 없어요. 반반을 우선할 것 같으면 똑같은 평등 얘기하시면 결혼 제도에 있어서 금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반을 얘기하셔야지 평등을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애초에 결혼 시작할 때부터 평등이 아닌데 왜 시집 이런 걸 따집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제도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나서 시대처가 이거를 좀 구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시집 운전하는 관습을 얘기합니까? 이거부터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시집 우선하는 관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결혼 비용부터 바로잡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남자들이 과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능력을 갖추고 돈도 많이 보고 재산도 많이 추적하고 가부장적 사고에 맞춰서 진짜 모르시네요. 여자분들이 돈을 번다고 능력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냥 돈을 좀 더 버는 것 뿐입니다. 능력을 갖춘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거하고 능력을 갖추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춘다고 하면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봐도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거나 아무리 못해도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진거나 그게 능력을 갖춘 거죠. 여러분 돈 번다고 다 능력을 갖춘 겁니까? 돈 버는 건 다 하잖아요. 알바도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좋은 돈 버는 능력을 갖추는 건 다른 얘기지 않나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댓글 다신 분. 여자분이 직장을 가진다고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스탯입니다. 기본 스탯.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이분은 약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온 것 같아. 전업주부로서 그냥 나는 이제 시집만 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시집 가서 그냥 살림만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이제 그냥 집안 일할 때 생활비만 받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근데 요즘 여자들은 뭐 직장가 일하다 보니까 능력을 갖춘다. 그건 돈을 버는 거지 능력을 갖춘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봐도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게 능력을 갖추는 거죠. 돈도 많이 번다. 글쎄요. 통계청에 있는 걸로 팩트로 얘기해 드릴까? 이분이 아직 시야가 많이 좁으신 것 같은데 좀 팩폭을 좀 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배가 있는 분 같은데 그래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죠. 자료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아직 젊은 여자분들이 능력이 많이 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이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이제 한국의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을 나이대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리고 요 가장 우측에 있는 건 2020년.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치면 한 3년 차이 나는데 그래도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녹색, 우측 끝단의 녹색을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이라는 얘기는 그 중간,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1에서 100까지 봤을 때 50등, 딱 중간 범위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세에서 24세 181만원, 25세에서 29세 231만원, 30에서 34세 262만원. 모르겠어요. 뭐 이게 돈을 많이 번다, 능력이 딱 하면 있는가 볼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자들도 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남자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세후 3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통계에서 나온 대로는.
근데 여자분들은 더 없어요. 더 없어. 여자분들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200 언저리의 돈을 법니다. 세금 떼고 200에서 한 230 그 사이에 돈을 벌어요.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 뿐이지 능력을 갖췄다고 알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지금이 업그레이드 된 건 맞아요. 직장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능력이 좋아진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버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잖아.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닌 거하고 능력 있는 직장을 다니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축적했다고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이 말에 공감하시면 재산도 많이 축적했다고요? 글쎄요. 근데 왜 결혼까지 갔을 게 모아둔 돈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남자는 한숨만 나오죠? 왜 한숨만 나오죠? 글쎄요. 이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축적했다고요? 그 축적했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땐 노입니다. 노. 노예요. 완전 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예전보다 이제 직장도 다니고 뭐 전문직으로 취업도 가능하고 예전보다 나아진 건 맞습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정말 적어요. 생각 이상으로 적어요. 그래서 댓글 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뭔가 세상을 좀 시야가 많이 좁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나아진 거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아직도 대한민국 결혼은 굉장히 남자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맞고 솔직히 남자 여자랑 결혼까지 갔을 경우 모아놓은 돈이나 결혼 자금을 봤을 경우에 여자분들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 제도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남자 쪽으로. 결혼 비용이나 책임이나 가정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시집 우선하는 관습을 바꾸려면 반만 결혼을 대중화시키세요. 반만 결혼. 정말 5대5. 네, 5대5로 시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세상을 자꾸 본인이 보는 그 몇몇 사람들을 관찰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얘기하세요.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 땅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내 동네 주변 사람들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보통의 결혼 정년기인 남자분들은 공감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쓴소리 죄송한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